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의 생각보다 흔하지만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모하는 사람들을 감정 기생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서서히 침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감정, 심지어 우리의 에너지까지도 마치 소모품처럼 다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당신에게 먼저 다가와 친절을 베풀고 당신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계는 점차 당신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곁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그들의 위로는 오직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힘든 순간을 극복하고 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거나 당신의 회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며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잠시라도 귀 기울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곧바로 서운함을 표현하고 당신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는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공허함만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 기생자들은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공감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배려를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깁니다. 마치 감정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죠. 이들은 자기 연민을 아주 능숙하게 무기 삼아 사용합니다. 늘 자신이 피해자라는 코스프레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당신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쓰레기통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이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그들은 그 실수를 마치 배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당신에게 정서적 죄책감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나를 실망시켰어와 같은 말로 당신을 끊임없이 흔들고 당신이 자신들에게 평생 빚진 듯한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이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사과보다는 회피를 택하고 변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잘못을 당신의 탓으로 돌리고 당신이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오히려 큰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건강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옛말에도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늑대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속담처럼 겉보기에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물러나거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따뜻함은 곧 식은 돌처럼 차갑게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조건부적인 것이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가면이었을 뿐이죠. 또 다른 속담으로는 마른 나무 밑에서 비 피하려 하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는 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킬 뿐이죠. 감정 기생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 당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에게 끊임없이 기생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들은 함께 있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람을 바라봅니다. 인간관계를 우정이나 사랑이 아닌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그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결코 상호적일 수 없으며 결국에는 당신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감만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정 기생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은 바로 선을 분명히 긋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한한 이해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공감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감정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감정적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감정적인 요구를 해올 때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거나 당신의 감정을 소모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차갑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당신의 행복과 당신의 건강한 삶이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의 본질을 지우려 하거나 당신을 그저 이용하려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오히려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의 삶을 다시 되찾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 감정 기생자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용기를 내어 당신의 선을 긋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